요 오니까 엄청나게 규모가 큰데 요 도대체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예, 먼저 제가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제가 그 진주에 있는 모 기술계 고등학교에서 1990년부터 2018년까지 약 28년을 교직을 했습니다. 교직을 하다가 우연히 학생들에게 이게 제가 그 공업 영어라고 하는 기술계 과목을 가르치다가 이걸 알게 돼 가지고 이걸 하게 됐습니다. 뭐 여기 지금 위치는 충남 금산군 뿌리면인데요. 여기 총 그 부지 면적은 3,700평이고 그 위에 있는 그 잔여 부지가 한 1,200평 정도 되는데 전망 좋아 보이는데 그죠? 예, 이것은 이제 개발행위에서 1,200평이 그 허가가 안 나가지고 그냥 그만 토지로 이렇게 그냥 있습니다. 여기 전체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700평이고요. 태양광 규모는 지금 약 그 970kW입니다. 저기 보이는 그 지붕 위에 있는 그 태양광 패널 아래는 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대형 배터리에다 저장해서 한국전력에 공급해서 수익을 얻는 ESS 장치입니다. 그래서 ESS 장치는 태양광 전력의 통상 3배를 하기 때문에 약 한 3,014kW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공업 고등학교면 특수 목적고 아닙니까? 특수 예, 맞습니다. 예. 요 앞에 송전탑 저게 이 태양광 요게 가져가는 겁니까, 전기를?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그 박사님께서 들어오시다가 보신 그 큰 그 삼상 변압기가 있을 텐데 그것을 통해서 한국전력의 그 개통으로 연결을 시키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 발전소는 특이하게 ESS 장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일정 시간은 그대로 한국전력 저 송전탑에다 연결해서 흘려보내고 일정 시간, 지금 같은 경우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력은 저 ESS 장치에 저장을 했다가 야간 10시까지 다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설치하는데 한 비용이 총 얼마나 들었나요? 우선 토지 구입하고 또 이 장비 설치하고 하는데 합쳐서. 예, 그 정말 참 뭐 퇴직 교사의 퇴직금으로는 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제가 주위에 좀 만류가 많았지만은 좀 과감하게 대출을 뭐 한 90% 정도 가까이 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퇴직교원이라든지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사업 퇴직하신 분들이 한 100kg 정도의 규모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와는 뭐 참 정말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1000kW 정도의 발전소를 메가급 발전소를 하는데 이 메가급 발전소는 태양광만 약 한 20억 정도가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9억 5천이 들었고요. 부가세 제외하고. 그 다음에 ESS 저장 장치는 약 15억이 들어서 부가세 없이 한 34억 5천 정도가 들었습니다. 토지 가격은? 토지는 약 한 4억 1천만 원 정도 줬고요. 함께 토탈 합해서 원키로 해가지고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대출 부담을 안고 그죠? 그래 연간 매출액하고 단기 순이익 비용을 다 떼고 그죠? 뭐 무슨 이자 비용 또 뭐 세금이라든가 뭐 수리 비용 다 빼고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남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순이익은 한 달에 이 토탈 태양광과 ESS 합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연 매출은 한 5억 정도가 지금 태양광에서 약 한 2억 5천, ESS 장치에서 한 2억 5천에서 연 평균 한 5억 정도로 놓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워낙 그 태양광 그 발전소의 입지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차이가 나는데 저희 발전소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나쁜 입지는 아니고 뭐 평균적인 입지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이제 순이익은 한 1,000만 원 정도 원금과 대출 이자를 다 갚고 나서 한 1,000만 원 정도 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하면서 뭐 애로사항 같은 거 있었나요? 애로사항 관리하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보통의 우리가 제조업이라든지 장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판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뭐 판매가 잘 되더라도 한꺼번에 아주 잘 된 그런 시기가 또 지나가면은 또 전혀 이 인기가 사그러지고 나면은 판매를 하지 못해서 사업이 부도가 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은 이 전기는 일반 민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지금 독점적으로 사고 이게 약 20년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판매 걱정이 없어요. 그러고 이게 이제 장기 고정 계약을 하면은 20년간 법적으로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 금액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참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 세상에서 리스크가, 우리나라에서 리스크가 제로인 사업은 이 전기 판매 사업밖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뭐 딱히 애로사항은 요 뭐 비 오면 요 밑에 잡초 제거하는 거 요런 거 말고는 오히려 장점만 있네, 그죠? 매출 영업 걱정, 이게 우리가 영업하는 게 상당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전혀 없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계약에 의해서 공급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이런 이제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 ESS라고 하는데 그건 또 무의 약자인가요, 그게? 예, ESS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저도 사실은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를 하면은 왜 수익이 느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를 해가지고 저장을 했다가 대형 배터리에 저장을 했다가 한국전력 개통으로 보내면은 우리가 일반 태양광을 생산했을 때 주는 보너스 우리가 REC라고 합니다. 리사이클링 에너지 서티피케이션 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인데 이것을 4배를 더 값을 쳐줍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5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또 박사님께서 금방 저한테 호칭한 대로 태양광협회를 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공동 발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ESS 협회를 제가 최초로 설치 사업자에서는 최초로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 전력이라는 것은 갑자기 많이 부하가 생기거나 갑자기 줄어지면은 이 전기가 끊겨버립니다. 그것은 지금 아직 우리 인류 기술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장을 했다가 다시 공급을 하면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전력 공급의 안정성이 진짜 그야말로 100%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이것은 4배로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아마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수업하다가 갑자기 전기를 끊긴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2007년인가 그럴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아주 큰 그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의 큰 역사적인 획기적인 선을 그었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ESS를 사업을 이제 부흥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걸 알고 선도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 선생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고 안정적이고 아주 그 좋은 직업으로 느껴지고 부러운 직업인데 그걸 40대 중후반인가 퇴직하고 50대 이걸 하게 된 뭐 원인이 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뭐 있나요, 이런 게? 예, 제가 정말 참 가정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가정도 있고 정말 참 우리 그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 교수든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그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받고 연금 받고 아주 그 꿈의 어떤 그 아닙니까? 근데 저도 물론 그런 생각을 해왔죠. 해왔는데 제가 이걸 갖다가 애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교재임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성을 알아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제가 알아본 결과 일반적인 그 퇴직자들이 100kW를 설치를 한데 땅값 다 포함해서 그 당시 약 한 2억 3천 내지 2억 5천을 했습니다. 근데 한 달에 300만원 넣는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한 15% 20%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걸 알면 다 하지. 그래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위에 실제로 분양을 한 걸 보니까 그 업계에 태양광 업계 사람들은 그게 상식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제가 한 6개월 동안 알아보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도 워낙 대출이 많고 해서 어려움이 많지만은 저는 이 결단한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거에 이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른데 이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정말 놀랍고, 정말 제가 이 사업장에 뭐 참 하루 걸러 오는 정도지만 올 때마다 너무 즐겁습니다. 뭐 돈도 돈이지만은 정말 이런 그 자연을 그대로 이용해서 아무 어떤 공해도 없고 어떤 그 피해도 없고 그런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낍니다. 혹시 그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태양광 패널이 뭐 열을 받으니까 뜨겁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박사님께서 내려가시 한번 만져보세요. 찹찹합니다. 예. 저 바람이 불어와서 식힐수록 더 전기가 더 발전이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규모 같으면은 정말 이 근처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넉넉히 쓰고도 남을 전기를 이렇게, 소음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소음 들립니까? 하나도 안 들립니다. 전자파 그런 건 이미 아무 건강 이상이 없다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게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무공해 천년 신재생 에너지인데 미래에는 앞으로 이런 그 뭐 화석 연료라든가 막 먼지나 이런 게 많이 화학 발전소라 그러네, 그죠? 예. 우리나라도 지금 저기 인천하고 서해 안쪽에 서천, 서산인가 요런데 그 발전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봄에 먼지가 엄청나게 이제 날라오니까 그게 이제 우리 황사 현상의 원인이 된다고 뭐 이렇게 들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태양광 전기는 뭐 원자력 물론 뭐 폐 원자력 그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정말 태양광이야말로 아무런 그 피해가 없는 그런 에너지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 좋은 건 혹시 이제 또 다른 젊으신 분들이나 누군가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일반 사업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태양광 사업자들의 모임인 전국 태양광 사업자 연합회를 발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LNG 제형 장치의 연합회도 제가 발족을 했고, 지금도 태양광 기업인 협회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댓글 등의 방식으로 박사님에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시공부터 뭐 분양이라든지 그것을 제가 책임지고 싼 값으로 제가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입하고 설치하고 최종적으로 매출해서 그렇죠.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까지. 그렇죠. 그게 한국전력과의 계약부터 해가지고 모두 원스톱을 해가지고 다 제가 그냥 투자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매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이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분양도 동시에 제가 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이렇게 했는데 중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한 명도 저를 원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고맙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분은 그 시세 차익으로 몇 억대의 좀 큰 규모 발전소는 얻은 분도 계십니다. 회장님은 앞으로 이제 이 사업에 이런 그
중장기 5년, 10년 정도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 저도 이제 64년생이고 60살이다 보니까 제가 살아온 날이 살 날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도 물려주지만은, 이게 이제 요즘 나오는 태양광 패널은 수명이 20년이 아니고 40년입니다. 그래서 20년간의 한국전력과의 계약을 끝나고 나서도 최소 10년은 더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옆쪽으로 지금 보면은 통영 대전 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지나고 있습니다. 한 100m 밖에 안 됩니다. 재발전소 옆하고. 그래가지고 저번 달인가 ESS 장치에서 저장된 전력을 전기차 충전에 직접 할 수 있도록 법령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저장 장치 전력을 고속도로 다니는 차들이 와서 충전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외람되지만은 지금의 어떤 수익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고, 다른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우리 회원으로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 연합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 연합이라든지 어떤 회사의 설립도 가능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사님 저쪽에 축사 있죠? 자, 들어오실 때 보면은 축사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해 놨습니다. 보셨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축사에도 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농업인들하고 예. 소규모 공장 하시는 분들. 그렇죠. 소규모 제조 공장이라든지 축사하시는 분들, 특히 축사하시는 분들, 아직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축사를 하면은 제가 소득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축사하시는 분들이 나는 그거 안 해도 얼마든지 소득이 많다. 실제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을 설치하면은 생각보다 더 많은 소득이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재발전소 같은 경우는 땅에 발전하기 때문에 보너스를 가중치를 1.0인데 저 축사 위에 건물 위에 설치하면 1.5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정말 더 많은 수익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시공사는 특히 20년간의 임대비를 한꺼번에 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곳인데 참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실제 계약을 성사시켜 보니까 정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일시불로 하게 되면은 한 100km, 한 300km만 해도 약 한 1억 2, 3천 정도를 먼저 일시불로 줍니다. 그래서 태양광 시공사업자가 모든 리스크를 다 지기 때문에 그냥 빈 공간만 활용을 할 수 있죠.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 태양광협회 회장으로서 정치권이나 또 정부기관에 정책적인 건의사항이 있습니까? 건의사항 같은 게?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아주 전 세계적인 그런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아주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이 많았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정말 참 그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의 이 전기 산업이라는 것이 과거에 우리가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대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2030년인가 35년까지 엔진이 있는 기름을 쓰는 자동차를 제조를 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2030년까지 엔진 자동차를 못 만듭니다. 지금도 고급차는 다 하이브리드로 하던데, 그렇죠? 예. 하이브리드는 자체적으로 충전이 되는 거죠? 예, 저는 아직 하이브리드 차를 안 타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가 없으면은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2030년 되면은 전기 산업이 모든 에너지가 아니고 모든 인류의 산업의 40%가 된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엄청난 그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곧 아마 삼성전자를 추월해서 배터리를 주라는 삼성이라든지 LG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또 뭐 한화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삼성을 추월할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가 뭐 주식이 뭐 한 80배 오른 거는 저는 벌써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기 산업이 이렇게 엄청난 확대가 되고 하나의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정부 당국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과거에 전정권이 밀어주었다는 이유로 이 배척을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멍청한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빨리 정말 우리 세계 7대 강국에 걸맞는 그런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확실한 스탠스 태도를 유지를 하고 이런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그 지지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알겠습니다. 근데 적극적인 지지인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금융 지원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법적인 뭐 구체적인 뭔 조항을 개정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협회를 만들어서 제일 제가 막 힘을 쓴 것이 뭐냐면은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때 여러 가지 규제. 지금 태양광 발전소는 어떻게 취급하냐면은 쓰레기 처리장하고 같은 이격거리 규제라든지 위험시설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도 보시겠지만 이게 무슨 위험시설입니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평화롭고 정말 그 태양광 발전소 패널 밑에다가 작물 재배를 해도 되고 토끼 키우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실제 염소하고 토끼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작은 토끼.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 이거는 환경 친화적이고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 환경 규제라든지 이격거리, 특히 이격거리 폐지해야 됩니다.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격거리가 몇 미터인가요? 이게 이제 각 지방 조례에 따라 다른데 뭐 평균 뭐 150m도 있고 100m 있고 어떤 심한 경우는 몇 킬로도 있어요. 2킬로도 있고 500m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민가로부터 500 도로 500 이렇게 하면은 세울 데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중간 검사는 조금 이제 그 완화가 됐죠. 그래서 뭐 100m, 200m에서 상당히 좀 좋은 조건인데 그렇지 않은 그 시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격거리는 유일하게 제가 연구라든지 해보니까 이거를 제가 진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외국의 어떤 서적 보고 보니까 이것은 같은 동양권에서도 이게 없습니다. 중국 나는 이게 이제 어떤 유교적인 그런 그 규제라고 해서 중국이나 일본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없습니다. 일본 없어요. 중국과 일본은 건축이라든지 이게 의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런 나쁜 병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 들어오면은 주민들이 이걸 건설할 때 이것을 딱 보고 발전기금을 지역 발전기금을 내라 그럽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저도 냈지만은 이런 제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강도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뿌리 뽑고, 하여튼 이 정부에서는 선진국 같은 그런 규제만 유지를 하고 이격거리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규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강력히 제가 규제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이게 초기에 영국에서 자동차가 나왔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자동차 속도를 16km 이상 못 나게 규제를 했어요. 왜 규제를 했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차꾼들이 이미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마차꾼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그 자동차에게 손님 안 뺏기려고 그 입법을 하면서 16km로 제한하는 바람에 영국의 자동차가 발전을 못하고 그 기술이 다 독일로 가서 발전해가지고 지금 독일이 그 뭐 폭스바겐이니 벤처니 독일이 자동차 최종주 국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규제가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저 박사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사실 이제 저도 외지인 아닙니까? 외지인이 와서 뭐 이런 정도의 큰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서 수익을 가져가면은 그 주민들이 뭐 솔직히 기분 나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그 발전기금은 얼마 냈어요?
네. 한 1,000마리 정도 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엄청나게 많이 냈네. 예, 마을에.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정서상 외국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는 건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강제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그거 돈 안 준다고 공사를 못하게 포크레인 하고 쌍욕을 하고 이런 게 비일비재입니다. 이건 없어야 되고. 그건 불법인데 그죠? 예, 그렇죠. 명백한 불법이죠. 자발적으로 주는 거야 뭐 그렇다 예, 치더라도. 예. 대신에